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한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듣기만 해도 시원한 사이다 같은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음악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작은 꽃집과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후반 여성입니다. 요즘은 비수기라 가게가 크게 바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유튜브로 사연을 많이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제 사연도 제보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말했듯이 서울에서 작은 꽃집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딸 두 분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행복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결혼 전에 정말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먼저 제 설명을 시작하자면 제가 태어났을 때는 서울이었지만 어릴 적을 충북지방의 작은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군이었고 집은 늦게 태어난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오빠가 있었는데 언니는 12살 차이로 오빠는 16살 차이로 태어났고 그렇기에 사랑으로 인해 집에서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어릴 적 기억은 5살 정도부터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언니에 따르면 정확히 그때쯤에 우리 협심증이 발생해 부모님은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요령어리 이두민식으로 병원의 꼭대기를 찼었던 이래제이라 야마나 빨 죽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은퇴하시고 시골로 내려오셨다고 해요. 언니와 오빠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같이 시내가에 가서 물놀이를 하고 밭에서 배추를 뽑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도 따서 먹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였는데 오빠를 낳은 것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늦었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교수이신 만큼 연구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늦게 낳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두 분 다 은퇴하신 후였고 그때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저를 키우고 싶으셨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에 전념해야 했던 젊은 시절을 보낸 분들이셔서 한적한 곳에서 책을 집필하시고 싶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요. 그렇게 크게 편해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는 제가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간 직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기억 속 한 구석에서 아버지가 저를 대단히 사랑해 주셨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어쨌든 언니와 오빠는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서울로 대학에 진학하여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엄마와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다정하시고 똑똑하신 분이시라서 이제까지도 저의 존경을 받는 분인데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개울가에 가거나 산에 가서 도토리를 따고 집에 돌아와서 둘이 식물도감을 만들었던 추억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골에 위치한 우리 집에서는 학생도 별로 없어서 몇 안 되는 친구들과 함께 엄마가 해주신 수제비를 먹으며 함께 자기도 했던 소중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에요. 부모님께서 모아놓은 돈이 충분했던 것은 다행이었고 또한 엄마가 가끔씩 책을 내셔서 생활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을 기억할 때 엄마는 거실에서 항상 책을 읽고 계시는 모습이 내 기억 속에서 특히 뚜렷합니다. 또한 엄마는 교수로 재직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또한 학교에 1년에 한두 번씩 방문하셨을 때 반드시 나를 서울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엄마와 함께 서울로 가는 그날들은 나의 인생 속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잘하는 것은 시골에서 시작했고 서울의 풍경은 매우 멋지고 인상적해서 결국 대학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 언니와 오빠는 가끔씩 저와 엄마를 보러 시골로 내려왔어요. 그런 날 방에서 평소처럼 책을 읽고 있던 중에 언니와 오빠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가 거실에서 들렸어요.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니는 게 어떨지, 그래야 서울에서 대학을 가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다고 했거든요. 환경도 우리 세대와는 다르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언니의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였지만 그 대화를 방에서 몰래 듣는 중에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느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있어서 정말 환상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엄마가 다음날 아침에 언니네 집으로 가서 살면서 고등학교에 가는 거 어떤가 물으셨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당장 갈 수 있다고 하니 엄마와 언니, 오빠가 저를 보고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호기롭게 말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언니네 집으로 갔는데 서울에 가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막상 엄마와 떨어져야 한다니 그게 또 슬프다 하여 하염없이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엄마는 저에게 울지 말라고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담대하게 언니를 따라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언니는 사실 그때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크게 싸워서 파혼하게 되어서 외로웠다고 제게 무척 반갑게 대해 주셨어요. 그러한 이유로 쟤는 언니 집에서 생활하면서 고등학교에 다녔었어요. 서울에서 살았던 것은 설레고 뭔가 신기한 것들이 가득해서 즐겁기도 했지만 또한 꽤 외롭기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언니는 당시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는데 그녀는 워낙 바쁜 바탕으로 야근이 많아서 제게 많이 신경 써주지 못했거든요. 물론 제가 언니를 원망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 그보다는 언니를 이해하고 감사했었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을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감정은 엄마도 같이 느꼈을까요? 제가 서울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자 엄마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되셨어요. 워낙 손님이 많이 오는 동네는 아니었지만 종종 인근 대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잠시 들를 만큼 좋은 위치였습니다. 호텔처럼 큰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었고 한 방만 빌려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외로움을 달래기엔 좋았다고 하셨어요. 사실 외로움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깨달았습니다. 어릴 적에는 가족으로부터만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었는데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마와 함께 살았고 또 시골 특성상 서로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작지만 깊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의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서울은 학생들도 많고 학교 자체도 커서 제 마음속에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고등학교에 다녔던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냥 정말 친구 사이였어요. 저는 문과반을 선택했는데 남편도 문과였고 선택한 과목이 같아서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죠.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울렁거리는 증상을 겪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 짝이었던 남편 덕분에 그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업 중에 울렁거려서 반을 뛰쳐나가면 남편은 따라 나와서 심호흡을 도와주는 등 매우 착한 분이었습니다. 또한 학교 후 친구가 없어 혼술하다 보니 자주 도서관에 혼자 가서 책을 읽곤 했는데 남편은 저를 따라와서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줬습니다. 낯가림이 있었지만 남편 덕분에 고등학교 때 정말 의지하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누나와 지내는 것보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 더 길었고 엄마와 전화할 때도 함께였습니다. 남편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엄마께서 그때부터 제가 남편과 결혼할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연애는 무조건 대학에 가서 하라는 언니의 지시 때문에 남자친구가 저를 좋아한다 해도 학생이 무슨 연애를 하냐고 밀어냈고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둘 다 대학에 갔을 때 제게 고백했습니다. 여담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식 날 엄마가 서울에 올라오셨는데 남자친구를 보고 저에게 저놈 잘생기고 착하다며 꼭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워낙 저희가 고등학교 내내부터 다녔기 때문에 언니도 당연히 남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선생님들도 저희를 한 쌍으로 보았습니다. 여기 도움 주신 덕분에 우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다들 그럴 줄 알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우리 집과 남자친구를 좋게 봤던 반면 실제로는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날은 고등학교 체육대회 날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다가와서 너는 은영이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현철이가 집에서 요즘 자주 언급한다고 하셔서 그때 그분이 남자친구의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시어머니는 처음 저를 만난 날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대답했습니다. 은영이 너는 어디 사니? 학교 앞 빌라에서 언니와 함께 둘이 살아요. 부모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언니와만 살아요. 엄마는 시골에 계시고 아빠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언니와 둘이 사시는 거예요. 엄마는 무슨 일을 하시나요?
엄마는 시골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고 언니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저를 만난 날에 저에 대해 이렇게 조사하셨고 제가 매우 가난하게 자란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더불어 활용정점으로 엄마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저를 보러 왔다고 하셨죠. 다른 부모님들처럼 꾸몄다고 오시지 않으셔서 시어머니는 우리 집이 정말 못 사는 집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상관이 없었고 그렇다고 엄마가 누더기를 입고 오신 것도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늦둥이니까 나이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모만 보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이 시골 동네에서 가난하게 사는 줄 착각하시고 남자친구가 저를 만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문동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했었는데 남자친구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대학에 진학했어요. 학교가 정말 가까워서 연애하기에 너무 좋았고 서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니 대학 생활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남친과 사귀면서는 정말 많이 싸웠지만 데이트도 서울 여기저기 다니며 많이 했어요. 아직도 대학 근처에 가면 추억이 떠오르곤 해요. 그런데 남친이 군대에 가게 되었을 때 당연히 수료식에도 참여하고 주말마다 매주 면회에 갔어요. 정말 한 주도 빠짐없이 남친을 보러 가서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 남친 언니, 시누이와도 자주 보게 되었어요. 면회 갈 때마다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남친이 제 요리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엄마와 함께 주방에서 많이 요리를 해왔기 때문에 요리 비법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시골집 마당에는 작은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싱싱한 채소를 많이 기르면서 엄마와 함께 재료를 받아가며 요리를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남아있어요. 또한 우리 엄마는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해서 시골 사람들은 엄마가 게스트하우스 대신 식당을 열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잘 요리하셨어요. 그 요리를 어릴 적부터 먹고 자랐고 함께 만들면서 요리에 대해 자신감이 있습니다. 엄마가 언니와 나에게 밭에서 자란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 보내주신 덕분에 정말 싱싱한 재료로 도시락을 만들 수 있었어요. 서울이 문화생활이나 교육면에서는 좋지만 재료는 시골의 신선한 곳에서 자란 것만큼은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내주신 식재료로 정성껏 도시락을 싸서 남친을 만나러 갔었는데 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주말이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제게 남친은 매우 튼튼한 사람이었으며 고등학교 때부터의 결단력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미 결혼을 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또 남자친구가 제일 요리를 좋아하고 잘 먹어주니까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런데 가끔 면회에 가면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같이 오곤 했어요. 저는 요리해서 도시락을 싸갈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해도 늘 시어머니는 도시락을 싸셨어요. 그것도 양을 어마어마하게 해서 싸셨는데 제 도시락까지 합쳐지니까 양이 정말 많았어요. 그걸 다 먹는 것은 무리였고 또한 남자친구는 제 도시락을 더 좋아해서 제 것을 잘 먹어주니까 시어머니는 그게 속상하셨나 봐요. 표정에서 기분 나쁜 게 티가 나니까 쟤는 시어머니가 오는 날에는 도시락을 안 싸려 했어요. 시어머니는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시지 않으셨고 제가 물어보면 오히려 화를 내셨어요. 내 아들 마음대로 못 가둔다니 벌써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건가요? 은영아, 너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저는 그냥 언제 만나러 오시는지 물어본 거였는데 그렇게 반응하니까 아연스럽게 당황했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설명한 뒤로 넘어갔지만 시어머니는 그 후로부터 제가 말을 하면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였어도 사람이기에 당연히 시어머니가 제게 싫어하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긴 힘들었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기 때문이죠. 제사비프 아제아 최곤난 적시 후 작차참 제아 적신변. 저희는 서로 남자친구였고 성격도 서로 잘 맞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내향적이어서 친구가 몇 명 없었지만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둘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서 헤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에서 전역하게 될 때쯤 언니는 새로운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언니가 결혼하면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이 될 사람은 언니의 동료이자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결혼 전에 만났을 때 정말 다정하고 좋은 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잘 대해주셨고 언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결혼을 축하하는 것과는 달리 제가 당장 살 곳을 구해야 했어요. 언니가 살던 집은 결혼할 때 팔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언니가 저를 키워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언니가 결혼하면서 저는 혼자 살 집을 구해보기 시작했고 제가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결국 학교 주변에 원룸을 얻게 되었고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금방 적응하고 독립된 생활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삶을 즐기면서 남자친구도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학교가 서로 붙어 있어서 수업 끝나고 집에서 같이 저녁을 만들어 먹으며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이어서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아껴서 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며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계속 붙어 다니며 자연스럽게 남자친구는 우리 학교에 있었고 저는 남자친구가 다니는 학교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서로 동기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방학 때는 제가 엄마를 보러 시골에 내려갔을 때 남자친구도 저를 따라와서 같이 시골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때 다니던 초등학교에 가고 시내가에 가서 놀기도 했어요. 엄마는 남자친구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남자친구가 싹싹하고 엄마한테 잘해줘서 그랬어요. 시골에 갈 때마다 남자친구는 힘을 써야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엄마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나서서 반일도 하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평생을 서울에서 자랐다며 이런 시골에 와보는 것이 난생 처음이라고 설레인다며 저에게 말했어요. 같이 저녁을 먹고 산책도 하고 별도 보며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과일도 먹으며 즐거운 방학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남자친구가 시골에 내려오면 가는 길에 밭에서 딴 채소들을 남자친구 손에 들러 보내곤 했습니다. 싱싱한 상추와 배추 같은 채소들을 박스로 남자친구에게 주었고 남자친구는 그것들을 들고 집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빠도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오빠는 서울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미 결혼하여 조카도 있었지만 오빠가 가게를 하고 새언니가 오빠를 도와주는 동안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제가 조카를 대신 돌봐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저와 함께 조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녀와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조카를 데리고 다니면 오빠가 수고했다고 용돈도 주시고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한 남자친구도 그때에 저보다 먼저 조카를 보러 가자고 제안할 정도로 저를 예쁘게 생각해서 우리는 정말 즐거웠어요. 평일에는 함께 학교에 다니며 과제도 하고 취업 준비도 하며 재밌게 놀았어요. 주말에는 바쁜 오빠와 부모님을 위해 조카를 돌봐주고 용돈도 받아 행복하게 지냈었는데 그 순간이 시어머니에게 들킨 적이 있어요. 그날은 조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로 한 날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집에 지갑을 놔두고 온 걸 알게 되어서 함께 집에 들러 지갑을 가져오자고 했어요. 집에 가던 중 우연히 집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장을 보고 들어오고 있었고 우리랑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고 달려와서 아이, 정체가 뭐냐고 물으셨고 나는 조카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조카가 맞냐고 물으며 왜 그러냐고 하시면서 속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조카가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고모한테 뭐라 하니까 놀라서 울고 남자친구도 집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좋아서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하며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원래 가기로 했던 놀이공원에 가지도 못하고 남자친구 집에 올라가서 저는 종일 해명을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남의 귀한 아들을 데리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셨고 저는 죄송하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어머니가 따로 연락이 와서 제발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속상했지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할 용기가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시부모님의 강제로 미국으로 유학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울면서 자기도 너무 가기 싫지만 부모님의 억지로 보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그 대신 미국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결혼하자고 자기가 꼭 말했습니다. 성공해서 국내로 돌아와야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지만 남자친구의 삶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은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면 연락도 못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헤어질 거란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삶을 위해 유학을 떠나는 것에 축복을 받았지만 떠난 후에는 정말 외로워서 한동안 슬펐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때 남자친구가 많은 도움을 주었고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항상 곁에 있어서 학교에서 교수님들조차 우리가 연인이라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자친구가 미국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정말 허전하고 외로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지만 얼굴을 보거나 연락할 수 없어 더욱 그리워지고 애틋한 감정이 드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저에게 다른 사람과 마음이 맞다면 만나도 괜찮다며 군대까지도 기다려줄 것이라고 말하며 그의 양심에 찔렸다고 했지만 제게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고 그 외에 남자와 만나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기에 헤어지는 선택은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외로웠고 졸업할 때쯤이어서 혼자 고독하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 후에 남자친구 없이 졸업하여 직장에 취직했어요. 안타깝게도 남자친구와 연락이 어느 순간 뜸해지더니 졸업하고 입사할 때쯤에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충격적이고 힘들었지만 그것도 그의 선택이니까 존중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다시 남자친구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번호는 결코 바꾸지 않았습니다. 취직하고 혼자 살던 원룸을 정리하려고 갔는데 남자친구의 흔적이 너무 많아서요. 치우는데 정말 많은 감정 소모를 했던 기억이 있나요? 우리 두 사람은 정말 맨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원룸에는 남자친구의 전공책도 있었고 우리가 주고받았던 편지와 선물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참아버릴 수 없어서 그대로 상자에 넣어두고 직장 근처에 자리 잡은 원룸에 두었어요. 남자친구가 새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하더라도 그래도 언젠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언니와 오빠는 나에게 새로운 애인을 소개해주겠다고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어요. 연락이 끊겼지만 뭔가 남자친구가 다시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언니가 그때 조카를 낳았을 때였는데 제게 연락이 없으면 새로운 여자를 만날 수도 있다며 이제는 다른 남자를 찾아보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올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려고 노력은 했지만 남자친구가 더 생각나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던 회사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고 신입이었던 저는 그대로 해고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로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여전히 남자친구가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엄마랑 같이 시골로 내려가서 마음을 편하게 하고 있다가 엄마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아마도 나는 그 현실에서 그런 쉬운 선택은 할 수 없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실패하며 점점 더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어릴 때처럼 엄마와 시골 생활로 마음을 치유하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빠가 연락을 했어요. 여보세요, 오빠. 무슨 일이야? 은영아. 현철이가 한국에 왔어. 지금 우리 가게로 왔어. 나한테 찾아왔어서 전화한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 너 찾길래 전화한 거야? 저는 사람은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원하던 남자친구의 연락이 왔는데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이 없자 오히려 오빠가 듣고 있는 거냐고 물었고 그 순간 남자친구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은영아, 나야. 늦게 연락해서 너무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진짜로 나는 드라마에서 주인공처럼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전화로 내가 지금 엄마를 보러 시골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더니 남자친구는 본인이 직접 시골로 오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날 밤에 남자친구는 고속버스를 타고 시골로 왔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남자친구와 다시 만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막차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남자친구를 보고서 석상처럼 굳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나에게 다가와서 절을 안 했지만
나에게 몇 년 만에 본 남자친구였기에 정말 현실에서는 믿기지도 않고 동시에 그동안 왜 연락이 없었는지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얘기를 들었는데 듣고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자친구가 미국에 가도 저와 연락하고 있는 것을 알아서 남자친구에게 제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핸드폰도 바꿔야 했다고 하며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할 것 같으니 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당연히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는 나중에 학비와 생활비에 대해 얘기하며 저와 연락하면 지원을 끊겠다고 했다고 미국에서 알아서요. 살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얘기가 나오면 부모님과 자꾸 다툼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자기가 빨리 성공해서 능력을 키우고 한국에 돌아간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니 그것도 저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자기를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게 오히려 저에게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고 싶어서 제 자취방에 갔는데 저는 이미 졸업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 원룸에는 저가 없었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오빠가 가게에 갔다가 오빠가 반가운 인사를 해줘서 감사했다.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나를 위해 이야기를 물어보려 했지만 오빠가 먼저 나서서 은영이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라고 하더군. 남자친구가 묻기 전에 오빠가 내가 그동안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남자친구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말했다. 그렇게 울고 웃으면서 집까지 걸어가며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몇 년 만에 보는 남자친구는 원래도 멋있었지만 훨씬 더 단단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었다. 저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어 감사합니다. 제 바로 관객냐면 오늘 정말 이해가 어렵고 복잡해요. 가능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혼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시댁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가 강제로 미국에 간 이유도 시부모님이 제가 시골 출신이고 아버지도 없으셔서 저와 만나지 말라고 보내신 거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미국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허락해 줄지 걱정이 듭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많은 반대를 해주셨으니 자신도 없었어요. 실제로 남자친구에게 진실로 말씀드릴 때 그가 자기도 그것이 정말 걱정이었지만 그래도 잘 말해보겠다고 봐주셔서 놀랐어요. 홀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남자친구는 서울로 가고 제가 시골에 남아있게 되었어요. 갑자기 오빠가 전화를 했고 받았더니 정말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빠 집으로 찾아와서 자신 아들을 낳도록 요청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쟤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가족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는데 오빠는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것에 너무 당황하고 제게 말했어요. 저는 피하지 않고 남자친구와 함께 시부모님께 말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서울로 가서 시부모님을 만났는데 정말 시부모님은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은영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잖아요. 안 돼, 절대 안 돼. 너처럼 훌륭한 여자를 만날 수 있으니 하셨다. 그래도 알아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조건이 더 좋은 여자도 많이 있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은영이처럼 착하고 예쁘고 성실한 사람이 없다고요. 아가씨도 생각이 있으면 자식 낳아줄 거예요. 부탁이에요. 라며 계십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렇게 반대하니까 지방에 있는 분과 결혼을 해야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언니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언니는 왜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는지 저를 속상하게 여겼고 울기도 했어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속상해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좋은 집안의 남자를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에 반대를 강하게 표현했고 결혼 허락을 받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했고 결국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또한 사람이기에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과 계속 마주하는 것이 심적으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존심도 상처받았고
결혼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 없이 시골로 내려가서 엄마와 평생 함께 살 계획이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미국에서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잘 살라고 말하며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붙잡았지만 저는 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그 결과로 시골로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시골에서 저를 찾아오기도 했지만 그때도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오면 자리를 피했고 결코 마주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동네 의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저에게 임신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시내로 가서 검사했더니 정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래 지워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었어요. 당연히 엄마나 언니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말을 할 결심을 했지만 전화기를 들어도 차마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워야겠다 생각하니 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사귀고 있던 사이였다면 그래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을 텐데 이미 제가 제 입으로 헤어지자고 말한 뒤였고 그리고 또 찾아와도 만나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터놓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게 겉으로도 티가 났는지 엄마가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으셨고 저는 그래도 터놓지 못했습니다. 그냥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힘들다고 말했는데 제가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니까 엄마는 남자친구에게 저 몰래 연락해서 남자친구가 시골로 내려오게 했어요. 저는 남자친구 얼굴을 보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서 붙잡고 울면서 결국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잘 된다고 하면서 아이를 빌미로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그걸 믿을 수 없다고 울자 남자친구는 진심으로 기쁘다며 예를 들어 본인 부모도 반대하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는데 엄마는 그동안 힘들었던 게 다 임신 때문이었냐고 놀라셨습니다. 엄마는 결혼한다면 자기는 너무 좋지만 시댁 반응도 살펴야 하니 남자친구에게 말을 잘해달라 부탁했어요.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고 그 길로 바로 서울로 갔고 우리는 시댁으로 가서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데요.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새끼 아닐 수도 있어요. 뭘 믿고 그렇게 단정하시는 거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철 씨의 아이 맞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정말이에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은영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시어머니는 급기야 아이가 남자친구 아이가 아닐 것이라고 우기셨고 저는 그것이 정말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강하게 제 의견을 표출했어요. 시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 허락을 결국 하시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아실 거예요. 남자친구가 단식투쟁까지 하자 시어머니도 결국 백기를 드셨습니다. 저도 남자친구가 단식투쟁까지 할 줄 몰랐는데 저와 결혼하지 않으면 차라리 죽겠다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아서 결국 시어머니도 허락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말려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의 단식투쟁과 악의 덕분에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였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견례 때도 기분이 안 좋으신 것을 엄청 티내시고 결국 저에게 따로 시어머니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시어머니는 사실 가진 것에 비해 사치를 매우 심하게 하셨는데 그 점이 우리 엄마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엄마는 교수로 재직하실 때도 온화하시고 똑똑하셔서 제자들이 종종 시골로 찾아오곤 했어요. 하지만 원래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한 티내는 것도 싫어하셔서 겉모습만으로 보면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본인의 재산에 비해 과하게 꾸미는 것을 선호하시고
정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은 우리 어머니가 꾸밀 줄 모르고 시골에 사시고 있고 아버지도 계시지 않으셔서 제가 그것을 무시했다고 느꼈어요. 제가는 제 자신에게 그러한 것을 참아내려고 하지만 어머니께는 그러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교수로 재직하셨고 현재는 유명한 정치인들조차도 제자로 삼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극력히 반대하셔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지나간 직업은 지나간 것이고 본인은 현재 시골에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사람이므로 그렇게 시부모님께 소개했지만 시부모님의 편견은 더욱 커졌어요. 남편에는 시누이도 계셨는데 시누이도 제게 시골에서 예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시골에 살고 계셨지만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요구한 예단을 충분히 해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답하니 시어머니는 무리하게 대출받지 말고 못하겠으면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감당 가능해서 저는 당당했습니다. 신혼집은 남편 직장 근처에 잡게 되었고 저는 태교를 하며 미리 들어가서 남편과 살았습니다. 결혼식은 아이를 낳고 하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미리 신혼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어릴 때 대학생 때 제 원룸에서 둘이 살았던 것도 머리에 생각나고 추억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앞서 언급했듯이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지만 남편과 저는 성별이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가 좋으면 된다고 하며 즐겁게 결혼식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후조리도 하고 슬슬 결혼식 준비를 하는데 한복을 고를 때 마찰이 있었습니다. 보통 분홍색 한복은 신부 측에서 많이 입는 한복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본인이 분홍색의 예쁜 한복을 입겠다고 한복집에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점원이 분홍색은 신부의 색상이라고 말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 엄마가 저는 아무 색이나 괜찮다고 했고 사돈 편안한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 가게에서 가장 화려한 한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미 오빠와 언니의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입기로 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예쁜 한복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본인이 괜찮다며 평범한 한복을 입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크고 작은 일을 잠재워가며 결혼식을 준비했고 결국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자녀 중 마지막으로 결혼하는데 제게 매우 애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많이 드리셨습니다. 보통은 학생들에게는 절대 연락하지 않는데 이번에는 먼저 연락하시기도 했습니다. 늦둥이 딸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제가 정신없이 화장하고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서 손님을 맞으라